동해남부권 포항과 경주, 울산을 잇는 해오름 동맹이 상생 발전을 이어갑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부터 해오름 동맹 공동 협력 사업 추진 점검까지 25일 동해남부권 상생 발전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25일 열린 동해남부권 상생발전 특별회의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준하경 경주시장이 참석해 4개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와 현안 문제 해결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울산과 경북 간 상호협력 협약식, 해오름 동맹 상생협의회 정기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협약식은 울산과 경북 간 5개 상호 협력 과제에 대한 협약으로 진행됐으며 협약에 따라 양 지역은 조정 교류전, 프로축구 동해안 더비를 국내 최고 라이벌전으로 육성하는 스포츠 교류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또 원전 해체 산업 생태계를 공동으로 육성하고 경북 지역 친환경 농특산물을 울산 지역 학교 급식에 보급하는 사업도 공동 추진하며 낙동강 통합 물관리 사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해오름 동맹 정기회에서는 올해 해오름 동맹 공동협력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동해남부선 전동차 연장 운행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를 위해 포항과 울산, 경주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해오름 동맹도시 여행상품 개발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동해남부권의 이웃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각 분야별 공동협력이 가능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상생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포항시는 6.25 참전 영웅들과 함께 민족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고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5일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6.25 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하고 안보 의지를 다짐하기 위한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는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6.25 참전용사, 보훈단체장, 군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준수해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감사메달 전수, 회고사, 6.25 전쟁 영상물 상영, 이욱은 학도병의 편지 낭독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포항의 6.25 전쟁 영상물 상영과 이욱은 학도병의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낭송은 6.25 참전 용사들로 하여금 전쟁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후 참석자 모두가 소형 태극기를 들며 만세 삼창을 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졌습니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은 26일 월남전 참전 유공자 가정을 방문해 참전 유공자 명패와 함께 나라를 위한 참전 영웅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포항시는 참전 용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숭고한 희생정신과 헌신을 잊지 않고 예우 향상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 세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준비에 본격 돌입하고 있습니다. 26일 포항시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26일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2020 경북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과 지역 현안의 해결책을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럼은 이낙연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의 주재 강연과 함께 김택환 경기대 특임교수를 좌장으로 장순흥 한동대 총장,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해 사회, 경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포항시도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선제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포항시는 예방적 코호트로 코로나19 감염 전파 차단에 기여한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7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62개소 사회복지시설은 외부 감염원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각 시설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생활 속 거리 두기, 매일 2회 이상 소독 실시,
발열 체크, 방문자 기록 등 감염 차단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2일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시는 철저한 방역 계획을 수립해 이용자 순번제 출석과 자율 이용자 인원 통제, 기저질환자 이용자제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리 두기가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부터 제한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밀접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재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7월 1일 포항시는 포항 영일만항 인입철도 상업 운행을 본격 개시함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의 본격적인 철도 운송 시대를 엽니다. 시는 대량 화물의 육상 운송을 위해 1,696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고 포항역에서 영일만항까지 11.3km 구간에 대한 철도 개설과 철송장 설치를 지난해 12월 완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일만항 물동량의 육상 운송 체계가 철도와 트럭으로 병행 운송이 가능해지며 영일만항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3일 여름철 폭염 및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대책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 대응 본부장의 하절기 코로나19 및 가을철 2차 대유행 대비 방역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부서별 폭염 폭우 및 코로나19에 대한 대책 보고로 이뤄졌습니다. 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무더위 쉼터 운영 등 폭염 대책을 세우는 한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마스크 추가 확보, 생활방역 강화와 같은 선제적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 유행으로 등교에 차질이 생기면서 양육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 양육 공백을 해소해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다양한 체험과 야외 활동으로 구성된 문화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포항문화재단에서 준비한 긴급 게릴라 프로젝트인데요. 문화 돌봄 서비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문화 돌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지역 문화예술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육아 공백이 생긴 우리 부모님들을 돕고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는 우리 예술계,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문화로 꿈틀, 예술로 꿈틀. 문화도시 포항은 오늘도 이상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신나는 하루를 선사하고 지역 예술계의 활기를 불어넣는 꿈틀로 문화돌봄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포항의 문화예술 창작지구 꿈틀로는 미술부터 음악, 공연까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 작품 활동을 펼치는 공간인데요. 시민들의 문화예술 놀이터로 자리 잡은 이곳이 오늘은 꼬마 친구들로 넘쳐납니다. 코로나19로 육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포항문화재단이 문화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네, 맘 편한 안전망, 이 문화돌봄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나요? 네, 우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아무래도 육아 공백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에서 꿈틀로 인프라와 거점 공간을 활용해서 긴급적으로 문화적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냥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요.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체험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저희가 6월 한시적으로 운영되게끔 준비를 했는데요.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사진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또 매일 일일 전문 업체로부터 소독까지 진행되고 있으면서 전문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주하시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머님들 만족도가 더 한층 높아서 이 사업을 연장하면 어떻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마비시킨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는 아이대로 지치고 부모는 부모대로 고민이 많았는데요. 지역의 문화예술이 이들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 머리를 모은 끝에 문화안전망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지구가 문화예술 돌봄지구로 변신을 한 건데요. 5세부터 7세까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아이들 표정이 정말 즐거워 보이는데요.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친구들이 또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실내에 모여서 마스크 끼고 면역력도 높이고 신체 활동할 수 있고 사회성도 기를 수 있고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재활용을 활용해서 만든 예술 작품도 구경하고
쿠킹 클래스나 키즈 플라워 활동에도 참여하며 아이들은 집중력과 표현력을 기르고 창의성과 예술성을 키우게 되는데요. 이번에 또 문화 돌봄 사업에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하게 되셨잖아요. 네네. 어떠신가요? 자, 아이들이 직접 여기 공간에 와서 자, 이런 업사이클 작품도 감상하고 직접 또 업사이클 공예 작품도 체험을 했어요. 계속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을 하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예쁜 어린이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예술계도 문화 돌봄 서비스를 통해 다시 한번 생기를 되찾게 됐는데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무너진 시민들의 일상을 문화적 방식을 통해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마음이 느껴져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정말 행복해 보이죠? 이야, 진짜 섬세하게 잘 표현했어요. 이거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먹기 아까울 것 같은데요. 네, 먹을 수 있겠어요? 아빠랑 같이 먹을 거예요. 네, 아빠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자, 아빠, 내가 만들었어요. 같이 먹어요. 자, 우리 아람이는 아빠가 데리러 오셨네요. 네, 오늘, 아버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네. 우연치 않게 쉬게 돼서 제가 오게 됐는데 네. 요즘 그 유치원에서 그 특별 활동, 그 방과후 활동이 없어서 그냥 수업만 하고 오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체험 만들기도 있고 쿠킹도 있는 것 같고 다양하게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하며 특별한 경험을 쌓은 아이들에게 문화 돌봄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도 문화로 도시를 돌보는 다양한 정책 기대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든 드림캐쳐인데요. 이렇게 만들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돌본다는 거 정말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을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서 아주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임신부 또는 1월 1일 이후 출산부가 대상인데요. 20%의 자부담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1년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농업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건강에 좋은 우리 농산물 소비하시고 올바른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